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스탄레이거 연구실의 미롯입니다. AI 혁명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생물학 분야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저희가 수행했던 MM-Sequence 2 서열 정렬기의 GPU 가속화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콜라 폴드 시크와 같은 여러 도구의 속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보셨던 이 툴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 툴 사용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단백질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단백질을 연구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과학 차원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단백질은 가장 시급한 문제, 이번 세기에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처럼 인간의 건강을 향상하기 위해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또 전 세계에 단백질을 제공해서 좀 더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툴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단백질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생물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연구하기 위한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저희는 먼저 이 모든 보이지 않는 삶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종류의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바다에서 토양에서 아주 적대적인 아주 깊은 심해에 있는 유기 물질까지도 모두 다 다양한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런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을 또 단백질 서열, 우리가 유비퀴틴 혹은 단백질 서열 데이터베이스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죠.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수백만에서 수십억 개에 이르는 서열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셋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누가 이 안에 있고 어떤 물질들이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메타볼릭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단백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단백질 서열 정렬은 여기 보시겠지만 단백질을 연구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인간 유비퀴틴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종, 호모사피엔스 그리고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에서 갖고 온 것입니다. 왼쪽은 호모사피엔스, 오른쪽은 길리아르에서 갖고 온 건데요. 그렇다면 둘 다 시퀀스죠. 그런데 잘 보존이 되었고요. 단백질 구조도 그대로 아래쪽 보세요. 그대로 10억 년 이상 그대로 보존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정말 오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큰 대변화가 있었습니다. 단백질, 생물학 모두 다 대변혁을 거두었고, 그래서 이제는 단백질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최초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구조를 정확도 거의 이전 그 어떤 시험을 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이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 발표 통해서 표준희 부원장님 발표 통해서 들으셨겠지만요. 또 여기 보시면 노벨상도 수여를 받았던 분이 계십니다. 단백질 디자인 관련된 연구를 해서 또 노벨상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알파폴드 2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얼라이먼트가 되어 있죠. 딥러닝 모델이 있기 전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단백질 우리가 왜 연구를 하고 싶을까요? 큰 레퍼런스 데이터가 있고 또 어떤 관련된 시퀀스가 있는지 그래서 여기서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파폴드의 인투이션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멀티플 시퀀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 에볼루션 패턴이라고도 일컫습니다. 그러면 이 모델은 패턴을 연구하고 그래서 추측을 합니다. 에너지 랜드스케이프에 대해서 어떻게 단백질이 진화하는지를 보게 되는 건데요.
추가적으로 모델을 통해서 아주 정확한 구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큰 버틀넥은 뭐냐? 바로 멀티플 시퀀스 얼라이먼트죠. 일반적인 단백질 시퀀스를 보면은요. 단일 단백질이다 그러면 한 30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분석을 하는데 근데 딥러닝 파트는요. 전체 구동 시간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싱글 오르게니즘을 스터디한다 그럼 별로 오랜 시간이 안 걸리겠죠. 그렇지만은 수백만 개의 단백질을 연구하고 싶다. 그렇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알파폴드 시스템을 사용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시퀀스 프로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새로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전에 슬로우 서치를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고요. MMS 시퀀스 2인데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MMS 시퀀스 2는요. 속도 자체를 가속화합니다. 몇 분 내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뭐 한 30분이 걸리던 거를 이제는 정말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원거리 상동성이라는 것은요. 빠르고 민감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GPU에도 한번 구동을 해봤고요. 그래서 단백질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MSA를 더 빠르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11초 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알파폴드 빠르게만 하는 거 외에도요 성공적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사용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레퍼런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모델을 갖고 콜라폴드를 함께 갖고 단백질 구조를 좀 더 예측하려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CPU도 필요했고 근데 서치 스톤이 필요했죠. 그래서 여기서 퍼블릭 서버를 갖고 그러면 유저가 직접 MS 시퀀스 툴을 활용을 해서 알파폴드 같이 사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요. 콜라폴드 2 그래서 단백질 시퀀스를 집어넣고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단백질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1600만 개 정도 저희가 해봤고요. 하루에 6만 개에서 7만 개 정도 합니다. 그래서 코빅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저희와 함께 물리적으로 서버를 제공해 주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요. 저희 서버가 저희가 사용하는 것 외에도요. 모든 선두적인 차세대 단백질 구조, 뭐 볼드, 차이드 모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MSA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또 접근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단백질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콜랍 환경에 구동 안 해도 되고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의 하드웨어에서도 구동 가능합니다.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올로지 스트럭처의 가장 큰 장애는 무엇이었을까요? 과거에는요. 단백질 구조의 양이 가용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몇 개 없었습니다. 한 몇십만 개 정도만이 데포시트가 되었고요. 지난 50년 동안에. 그리고 이제는요. 이제 이 알파폴드 예측 모델 덕분에 좀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EPI와 딥마인드 같은 것을 활용해서 2억 개 정도 정확하게 단백질 구조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목적이든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은 대로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이오 스트럭처도 예측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바이러스라는 것은요. 너무나 다양합니다. 가장 전형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바이러스는요. 항상 무서운 게 아닙니다. 뭐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바이러스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있습니다. 튤립도 바이러스에서 시작된 거죠. 여기 패턴을 보세요. 그래서 이 튤립이 약간 좀 망가졌는데요. 역시 이것도 바이러스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튤립이 생긴 겁니다. 이 패턴이 생긴 거는 전혀 인간에게 해롭지가 않은 바이러스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요. 저희는요. 연구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전반적으로 다 보고 싶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BFD를 만들었습니다. BFVD인데요. 30만 개 정도를 직접 연구를 하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바이러스 프로틴을 직접
보고요. 결국 3억만 개의 바이러스 단백질을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그중에서 반 정도만 예측 가능하죠. 양질로. 나머지는 양질이 아니었고요. 또 다른 논문이 나왔었습니다. 저희 학생인데요. 대학원 학생들인데요. 저희가 원했던 것은요.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단백질 구조 예측을 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모든 시퀀스들을 다 우리가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걸 파악할 수 있을까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퀀스 아카이브를 만들고 모든 시퀀스 엑스페리먼트를 전부 다 저장했습니다. 그랬더니 거대한 아주 막대한 정말 제네틱 다이버시티 아주 정말 바다 같은 아주 막대한 것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데이터셋 카스프라는 데이터셋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11등을 했고요. 그런데 이 전체 RCA를 다 응용을 해보면 3등까지 올라갑니다. 11등은 3등까지 올라가고요. 그래서 막대하게 많은 에세이를 생성해낼 수 있고요. 그러면 훨씬 더 나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그대로 BFVD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 MSA 깊이를 더 향상했더니 바이러스 시퀀스를 정말 수억 개를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1억 개의 바이러스 시퀀스가 남았고요. 그 결과로 이렇게 퀄리티를 향상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알파폴드를 최적화시켰고 파라미터 최적화시켜서 훨씬 더 높게 더 정확하게 바이러스 구조를 예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억 개의 프로테인 구조가 생겼는데 이걸 갖고 뭘 할 거냐? 저희가 원하는 것은요, 좀 더 이해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뭐가 되든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폴드 시크를 만들었습니다. 빠르게 비교할 수 있는 단백질 구조 비교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여러 싱크탱크와 같이 연구 조사를 했었습니다. 최첨단 툴이 있고요. 과거에는 너무 속도가 느렸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크다. 그렇다면 이게 안 됐죠.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바이러스 프로테인을 알파 폴드를 갖고 한번 돌려봤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한 1억 개 정도 있었는데 최첨단 도구를 갖고 했더니 몇 주가 아니라 며칠 만에 검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폴드 시크를 했더니 5시간에서 6시간 정도에서 이제는 몇 초 내로 다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태물라인 같은 거 쓴다라고 해보세요. 몇 년이 걸립니다. 검색하고 또 너무 속도가 느려서 그리고 너무 비싸서 사용할 수가 없죠. 근데 폴드 시크 같은 거 사용한다. 그러면 노멀 하드웨어에서도 얼마든지 구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요. 왜 이렇게 속도가 빠르냐? 우리가 원했던 것은 바로 단백질을 3차원적인 오브젝트가 아니라 1차원적인 시퀀스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알고리즘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지난 10년 동안 만들었던 것을 정말 최적화되고 아주 빠르게 훨씬 더 빠르게 얼라이먼트가 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가능한가? 먼저 단백질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단백질을 갖고 로컬 지오메트리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 특정 장기에 대한 가장 가까운 상호작용 장기를 찾고 이 장기 간에 있어서 각도와 거리를 추출하고 가장 유사한 3DI 디스크립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조 정렬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VQVA 벡터 양자화 변분 오토엔코더를 학습시키고 병목은 20개 이상 스테이트를 갖고요. 20개 정도를 갖고 이제 직접 인터랙션을 보는 거죠. 효율성과 간결함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론 단계에서는 각 장기에 대한 각도와 거리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상태를 선택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좀 명확하지 않은 시퀀스가 생깁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보면은요, 분명히 뭔가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퀀스를 한번 코드를 풀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잘 보입니다. 여기 vertic과 바가 보이죠? 그래서 시퀀스가 똑같아 보이고요. 훨씬 더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즉, 충분히 단백질 서열에 어떤 기원이 있는지까지 아주 멀리까지 돌아가서 추적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폴드시크와 콜라폴드와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 저희 연구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했던 것은요. 폴드시크 그리고 콜라폴드 이 두 가지를 갖고 메타조닉 백테리아 파이즈를 한번 바이러스인데요.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노테이션이 직접 훨씬 더 빠른 프랙처스, 그러니까 기존의 클래식한 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열 일치도도 유사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구조적 수준에 놀라울 정도의 유사함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자리 숫자까지도. 여기 정상적인 프로틴 같은 경우는요. 아미노 아시드가 꽤 많은데 아주 막대한 것을 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2억 개 이상의 구조를 포함한 전체 AFD에서 모든 걸 검색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조도 알 수 있고 폴드시크 GPU는 확장성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다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폴드시크를 갖고 뭘 하느냐, 어떠한 데이터가 우리에게 가용한지, 물론 앞으로 어떤 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자체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희는 너무 운이 좋았던 게요. 저희가 폴드시크를 훨씬 오래전에 알파폴드보다 더 전에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알파폴드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개발을 했습니다. 뭔가 일이 생겨서 저희가 이제 단백질 구조를 더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구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쿼리로 검색을 수행하게 되었고요. 대부분의 단백질은요, 서로 다른 단백질과 같이 연결돼서 반응을 합니다. 즉 단백질 언어 모델로 아미노서열과 폴드시크의 3DI 구조 알파벳을 이중언어로 학습을 해서 프로스트 T5를 갖고 아미노서열을 입력받고 서로 알파벳 서열을 예측하고 저희가 또 논문도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얘는요. 크리스토퍼 시스템입니다. 최근 노벨 크리스퍼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타입 8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콜라폴드 갖고 검색했고 또 데이터베이스 안에 모든 데포짓됐던 단백질 구조 파악했고요. 1분 내로 가능했습니다. 기존 툴, US 얼라인 같은 거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13일이 걸렸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정말 너무나 짧은 기간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 검색은요. 전통적인 시퀀스 툴을 사용했다면 불가능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퀀스 아이덴티티 자체가 파악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왜 이렇게 프로세스가 오래 걸리고 속도가 느릴까요? 만약에 이 코레스폰던스의 체인을 찾으려면은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 프로틴 컴플렉스 솔루션이 의미하는 것은요. 뭐 팩토리얼 넘버 테스트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건 원치 않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여기 컴비나톨 프로블럼 같은 경우는요. 그냥 관찰을 해보면은요. 먼저 이 모든 각각의 체인들이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지오메트리 이노베이션들이 생기죠. 보시면은 이렇게 같이 로테이션 되고 같이 트랜슬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컴플렉스에서 컴플렉스가 얼라인이 되고 모든 체인들이 이제 동일한 슈퍼포지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체인 코레스폰던스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명령어를 쓰는지 보시면은요. 이렇게 웹서버에 놓고 명령어 넣고 프로틴 스트럭처를 로딩하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동등성 같은 걸 그냥 다 검색만 하면 됩니다. 또 전체 시스템을 시각화하고요. 그래서 여기 폴드시크 서버는요. 이미 공개가 되고 나서 한 수백만 번 사용됐고 통합됐고 그리고 다른 뭐 알파폴드 뭐 PPD 이런 것들 분석할 때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주 막강한 툴이 두 개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과연 전체 단백질 유니버스를 매핑할 수 있을지, 수억 개의 알파폴드 안에 들어간 단백질을 우리가 과연 그대로 다 분석할 수 있을지, 왜 이걸 하고 싶어 할까? 그 이유는요, 이 모든 생물학 자체를요, 버드 아이 뷰처럼 시각화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만약에 비교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서로 간의 단백질을 비교하고 막대하게 큰 오퍼레이션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클린스터라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리니어하게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프로시저를 다르게 해서 알파폴드나 TR-EMB를 사용했더니 훨씬 더 명확하게 전체적으로 2억 5천 개 이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2억 5천 개 정도의 구조를 갖고 먼저 첫 번째 시퀀스 레벨로서 먼저 클러스터 합니다. 그랬더니 한 5천 개 정도의 클러스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폴드 시크를 돌립니다. 폴드 시크를 갖고 이 다이버스 스트럭처를 보고 다시 클러스터를 했더니 한 8천만 개 정도의 클러스터가 또 생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죄송합니다. 1,800만 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230만 개 정도의 클러스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폴드시크 클러스터에서 나왔더니 다시 한 14,000개 정도의 AFDB 클러스터가 생깁니다. 이건 ETH 주릭하고 EMBL, EBI 같이 협업을 했고요. 네이처지에 저희가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여기서 발견했던 것은요. 먼저 다 클러스터를 먼저 봅니다. 그렇다면 많은 클러스터들을 전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전혀 모릅니다. 새로운 생물학적 기전이 있는지 바이오텍이 어떤 것으로 적용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에볼루셔너리를 분석합니다. 어떻게 진화했는지 클러스터 내에.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생기는지 뭐 흥미롭게 이게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보고요. 그리고 나서 빌딩 블럭을 통해서 새로운 도메인을 만듭니다. 그러면 전체 구조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요. 저희가 클러스터를 봤고요. 35%의 클러스터는요. 뭘 하는지 전혀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관찰을 했죠. 과반수 이상의 클러스터들이요. 바로 멤버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큰 거는요. 아마도 최소한 1개 정도의 아노테이션이 있고 모종의 역할을 한 기능이 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정확하게 다클러스터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딥러닝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딥프라이 모델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한 7% 정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스코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런 셀 트랜스퍼까지 하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좀 어렵죠. 아주 흥미로운 바이올로지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해하려면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다음에 새로운 링크, 이 두 가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럼 박테리아와 인간의 단백질 간의 관계도 또 새로운 것, 기존의 것 알게 있고요. 또 인체 내에서 어떻게 세포 내에서 DNA가 어떻게 되는지 단백질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전혀 우리가 사실 박테리아는 단백질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단백질 구조로부터 어떻게 생성되는지 예측 불가능한 메타게놈 분석까지도 할 수 있고 서열 기반으로 구조 감수성이 높은 아노테이션 높은 분석까지 더 빠르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체내에 있는 이런 면역 그리고 또 단백질 이 모든 것까지 완전히 엔드 투 엔드로 가속화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DNA 센싱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간과 박테리아 간의 관계도 알게 되었고요. 정말 아주 오래전에 관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제가 논문에 다 포함시킬 수 없지만요. 가능하면은 연구가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텍소노미로 필터할 수가 있고요. 클러스터를 직접 텍소노미로 박테리아 이름으로도 볼 수 있고요. 온라인 멤버로도 검색할 수 있고요. 또 비교도 할 수 있고요. 레퍼런스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비슷한 것들 찾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클러스터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알고 있는 모든 생물학들은 다 사용했고 또 연구했고 그럼 알지 못하는 바이올로지를 우리가 어떻게 연구할 수 있을까? 또 다른 데이터셋이 발표가 되었죠. 바로 이 AI 팀 직접 한 1600만 개의 메타제노믹 프리딕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 멤버가 알려진 것, 또 알려지지 않은 것, 이 두 가지 모두 다 알고 싶었으면 이 두 개의 데이터셋을 합쳐서 데이터셋을 거의 한 10억 개 정도의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폴드시크 클러스터를 적용하고 그리고 AFSM 클러스터를 또 500만 개 정도 만들고 ESM 클러스터는 350만 개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500만 개라면 정말 많죠. 500만 개의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컴프레스 할 수 있을까? 너무 많죠.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메타제닉 파트만 보고 싶습니다. 전체 이 안에 오로지 알파폴드 스트럭처만 있는 거를 저희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50만 개의 클러스터가 지금 오로지 350만 개만 저희가 메타제노믹 안에 컨서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UCL과 함께 런던에 있는 UCL과 함께 협력해서 연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했던 첫 번째 것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서 나왔었을까? 먼저 찾아보는 것이죠. 180만 개의 클러스터. 어떻게 전체적인 환경에서 이 클러스터가 디스트리뷰션 되는가? 단백질이 굉장히 많죠. 일부는 바다에서, 일부는 인간에서, 혹은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나온 것이죠. 대부분의 단백질 클러스터는요, 여러 환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만 개 정도가 환경, 호스트에서 6만 5천 개, 인간에서 1만 5천 개 정도, 또 직접 엔지니어링 한 게 3,400개 정도. 그래서 발견했던 것은요, 단백질이 인간에게만 아주 유니크한 게 있고, 또 아주 환경에만 익스트림한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바다, 혹은 빙하, 이런 데만 있는 것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저희가 TED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직접 이 스트럭처를 스플릿 해봤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도메인이 과연 몇 개나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단백질이 레고 블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은 이 도메인별로 제가 스플릿 해봤고, 그리고 모든 걸 다 제거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건 다 제거하고, 알려지지 않은 것만 찾고자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아무도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았던 새로운 메타제노믹 안에 알려지지 않았던 세퀀스들만 남겨두었습니다. 놀랍게도 만약에 이걸 제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콜라폴드 같은 걸 활용했다. 그렇다면은 하나의 도메인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80억 개 정도다. 그렇다면 정말 새로운 것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백질이라는 이 스페이스에서 단백질 도메인 스페인 거의 다 연구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발견됐던 것은요, 자연 그 자체가 새로운 파트를 생성하기보다는 기존의 것들 서로 혼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테인 도메인에 서로 컴바인 되는 것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파란색과 회색 외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죠. 네, 이제 결론을 하겠습니다.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시퀀스 분석이라는 것은요, 대부분의 단백질 바이오 인포마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개발했던 툴, 훨씬 더 비용 효과적이고 속도도 빨라졌고요. 하지만 이제는요, 대부분의 분석, 그리고 또 바이올로지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들 더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LLM들을 통해서 새로운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종류의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툴들을 계속 만들면서 이해하고자 합니다. 모든 콜라보레이터 분들, 프로젝트에 같이 동참해 준 분들, 그리고 또 연구 지원금을 준 분들, 또 저희 학교에 있는 정말 놀라운 연구가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